안녕하세요. 12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인데요. 원픽 장인입니다. 주식 잡설로 한번 또 다른 얘기를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뭐 주식 잡설은 말 그대로 그냥 잡다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얘기는 2025년 주도 섹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벌써 연말이 다 되고 이제 해가 바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조금 뭐 거래량도 없고 내용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2025년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주식도 섹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뭐 이후에 추가적으로 몇 개를 얘기할 건데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답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휴전이라는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겁니다. 지금은 당장 러시아가 유리한 국면에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휴전으로 가야 본인들도 먹을 것을 먹겠죠. 다만 제일 손해를 보는 사람은 사실 여기 아닙니까? 근데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쨌든 경제적인 이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 휴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렇죠? 지금 막대하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 지원금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이 있다. 그래서 휴전은 이루어질 거고 우크라이나 재건은 시작이 될 거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을 잘 잡아놓으면 어쨌든지 간에 이 답이 있기 때문에 다 수익을 내기가 좀 쉬운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시가 쪼그라들고 힘든 국면이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확실한 카드, 확실한 가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볼 확률이 높겠죠. 그런 주도 sek터 중에 제일 중요하게 어쨌든 큰 금액이죠. 한 나라를 재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금액이 클 수밖에 없고 뭐 기업 간의 거래, 뭐 기업 간의 내용 이거와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돈으로 환산했을 때 경제적 가치가 엄청 커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는 2025년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그 재건 섹터라고 해가지고 대충 지금 주식시장에서 종목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전진건설로부터 대동기업, 아이톡시, 뭐 SY스틸텍, TYM, SG, 삼부토건, 뭐 현대해보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밑에 퍼스트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종목들의 어떤 거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다 뭐 소문이라든가 아니면 찌라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MOU. MOU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부동산에 집을 내놨어요. 근데 부동산에 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러 온 거 자체는 MOU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물론 당연히 안 보러 온 것보다 확률은 높겠지만은 그 정도의 확률이기 때문에 MOU 자체를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보는 관점은 이런 거예요. 지금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 지난해 튀르키예 대지진 재건 산업을 통해서 약 500억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CPC는 도로 교량, 철도 보수 등의 필수로 사용되는 데다 북미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적이 있고 그 어쨌든 그 세계에 그 눈에 들어 있는 종목들이죠. 이제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그나마 편중을 편입을 해야 그게 나중에 돼서 어디 빠져나올 국면이 있는 거죠. 혹시 잘못돼도.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없는 기업을 단순히 소문이나 뉴스만으로 매집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전실여본 거설이 요새 뜨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매출을 기록하고 또 북미 매출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어쨌든 실적을 보장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기업으로 작은 기업들로 보자면 현대해보다임, HD 현대건설기계, 두산 밥켓 등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지 간에 그 수혜를 입을 걸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얘네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얘네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기 보이는 이런 그 보신 뭐 SI 스틸텍, 그죠? 그럼 대동기업, SG, 그렇죠? 삼부토건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좀 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내용들 좀 더 볼게요. 보시면 퍼스텍이라고 있는데 퍼스텍은 지뢰 제거 로봇을 개발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아직 시장에서 주도 뭐 재건주의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죠. 어쨌든 지뢰 제거 중요성이 부각되면 조금 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 대규모 재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죠.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데 이게 스마트 시티라고 그쵸? 스마트 시티라고 MOU를 체결했다. 이렇게 발표가 난 거죠. 근데 이거는 믿을 게 못 되거든요. 믿을 게 못 되는데 이 소식 하나로 얼마나 많은 그 등락이 났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거는 잘못 쫓아가면 많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증빙이나 내용들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뭐 이 내용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스마트 시티니 뭐니 이런 내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폐허가 된 상태인데 폐허가 된 상태면 기본적인 거 복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뭐나 스마트 시티를 노리든 뭘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만약에 현실이 있다 그래도 먼 얘기고 가능성이 좀 적죠. 그래서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내용이 속으시면 안 되고 하나하나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저는 가급적인 멀리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대건설기계는 건설장비 기기업체로 얘는 얘가 참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 어쨌든지 간에 현대건설이라는 모체가 우크라이나 어쨌든 재건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크게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찌됐든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이런 업체들은 분명 수혜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거 자체도 주식시장에서는 얘들보다는 더 작은 업체, 그렇죠? 작고 어쨌든 이렇게 핸들링이 좋은 업체들로 지금 붙어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소문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과정이 올라온 거고 눌림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시 이제 재차 우크라이나 종전과 함께 어떠한 형태로 종전을 하느냐, 또 어떠한 업체가 참여를 해서 뭐 그 재건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실적을 위시로 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겠죠. 돌파하는 모습을. 그랬을 때 어떤 업체가 갈 거냐. 이런 부분은 지금 기존의 업체가 꼭 간다?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잘 살펴보고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Y도 모듈러 주택 사업 참여가 관련주 부각되고 있죠. 오히려 SY보다는 SY 스틸텍이 지금 더 각광을 받고 있고요. 프리엠스 전력기기 전기 제조업체, TYM 농기계 전문 제조업체 얘도 한번 반짝했었죠. 폴라리스 AI 사실 뭐 이거는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먹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인프라나 이런 부분은 이미 폐허가 된 상태인데 도로 깔고 공항 깔고 뭐 집 짓고 뭐 이런 게 먼저여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멀리 간 부분은 사실 현실성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배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및 인프라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현대건설, DLENC, GS건설 이렇게 하고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 사업에 참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업체들을 보는 게 사실은 실제 수익과는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증시에서 받아들이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자금이 바닥나고 그렇죠? 거래가 없는 상태고 하락 반응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지 간에 돈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이게 좋은 종목이라 해도 이거에 대한 움직임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내가 현대건설 관련주를 유심히 보고 계시다가 거기에 돈의 흐름이 들어온다. 그럼 차라리 따라가는 편이 수익이나
어차피 마음고생을 좀 덜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다만 그 바닥주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꽤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이따 차트에서 얘기하고요. 그다음 뭐 소재 관련주로는 동국제강과 포스코홀딩스, KCC 글라스 이런 식으로 지금 관련 업체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에너지 관련주는 한전 KPS랑 효성중공업 이렇게 참여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지금 보시는 종목들이 전부 다 주식시장에서 우크라이나 관련주 어쨌든 뭐 수혜주라고 하는 종목들하고는 연관이 없죠, 사실.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 시티는 이렇게 있는데 이건 좀 먼 얘기로 좀 보여져요. 그리고 농업이나 기타는 대동, 현대위아, 아시아나, IDT. 근데 대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죠? 어차피 우크라이나가 농업 중심 국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종목들이 그 주식시장에 나온 종목들과는 괴리가 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관련주 자체가 변별력이 없는 겁니다.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관련주만 너무 맹신을 하면 낭패를 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 중에서도 확실히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돈도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런 움직임의 종목들을 골라야 돼요.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나중에 혹시라도 낭패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미국이 그 지금 전쟁의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휴전이든 전쟁이든. 그래서 미국에서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에 뭐 막대한 무기 자금을 투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이 주도해서 어쨌든 그 복구 사업을 하겠죠.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해주지도 않겠죠.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인프라 재건에서는 여기 보시면 아까 보셨던 업체가 그대로 나오죠. 현대건설, GS건설, DLENC, 동국제강, 포스코홀딩스. 또 에너지 전력 인프라 복구 이런 거는 효성중공업, 한전 KPS, 포스코홀딩스, 현대에너지솔루션. 근데 왜 이게 그 괴리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미국의 업체야. 근데 우리나라에 우리는 지금 관심이 있지만 그 조그만 기업들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대기업 큰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빨리빨리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 증시에서 유행하는 뭐 조그만 기업 그게 그쪽 눈에 들 수도 없고 들 리도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인프라 복구는 뭐 어떤 내용들은 전부 다 대기업과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관련주들 중에서 꼭 검증을 해보고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 업체들 중에 상당수는 참여를 못할 거예요. 참여를 못할 건데 그냥 단순히 지금 현재 그런 테마로 휩쓸렸다는 이유만으로 그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판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퍼스텍,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렇게 있죠. 근데 지금 거론된 종목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 테마로 타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종목과 실제 그 수행하는 종목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금 현재 테마로 묶여져 있는 종목들을 좀 더 꼼꼼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요거 이렇게 있다. 또 농업 및 식량 복구 요 부분은 요 업체가 가능이 높죠. TYM하고 대동이 있고 요 부분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우리가 지금 현재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 중에 이제 우리가 대장주다라고 소위 속칭 말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SG가 있겠죠. 처음에 SG는 뭐 이런 걸 뭐 생산하고 친환경 사업 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을 하고 폐기물 처리를 통해서 자원 재활용하는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할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건축 폐기물입니다. 나라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그걸 처리하고 그걸 자원을 재활용해서 다시 산업 현장으로 보내는 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SG 같은 경우는
업체로서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뭐 단독으로 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얘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공장 부지도 뭐 매입을 그 임대를 한 상태죠. 임대한 상태고 또 아스콘 뭐 공장도 짓는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용도 있고 뭐 이런 그 SG 그 사업 영역으로 봤을 때 그 부합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SG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긴 하죠. 그래서 특히 여기 보시면은 대규모 건설 및 환경복구 프로젝트에 사용된다고 하죠. 석회 제품이. 그래서 토양보건과 같은 전쟁 후 재건 프로젝트에서 중요 재료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폐기물을 어차피 산업 자원화하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SG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진건설 로봇은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뭐 실적이 그 500억이라는 실적을 낸 기억도 있고 그리고 북미에서 2등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 2등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거 그 건설 현장 로봇하고 요 로봇 특수 로봇이 어쨌든 그 전쟁터 전쟁 지역이나 폐허 지역에 유망한 그 로봇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맞아들지만 지금 움직임으로 봐서는 그냥 무턱대고 쫓아가서는 안 돼요. 얘도 너무 좀 그 내용에 비해서 좀 과대로 계산이 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얘 눌림을 좀 천천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현대에버다임입니다. 현대에버다임은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얘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실질적으로는 말해요. 실질적. 근데 실질적인 거하고 주식시장하고 많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를 강력히 추천한다 이건 아니지만은 가능성은 제일 높다. 그래서 실제로 굴착기랑 크레인, 펌프카 이런 것들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고 또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보니까 소방차나 특수 차량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계속 사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곳들이 어쨌든 현대모다임한테는 기회의 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테마로 막 엮여 있고 움직이는 종목이나 테마의 내용 또 그런 것들만 발표봤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업은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럼 미국이 주도하면 미국에서 어쨌든 업체 선정하겠죠. 그죠? 그럼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나라 업체를 조인을 하겠죠.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건 사실 이 미국 업체들이에요. 미국 업체들. 얘들. 벡텔하고 플루어하고 KBR하고 제이콥 엔지니어링. 요렇게 네 개의 회사가 아마 주도를 할 겁니다. 주도를 할 거고 요 부분들을 보면 벡텔 같은 경우가 지워볼게요. 도시복구, 교량 및 도시건설, 에너지시설 복구. 그렇죠. 플로어는 에너지 설비 복구, 산업기계 및 설비 수리 교체. 그렇죠. 예. KBR은 전력 복구, 기계산업 복구 교체.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들이 각각 파트너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단독으로 하기에는 너무 크죠. 규모가 너무 큽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파트너가 필요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이들이 고른다고 할 때, 그죠? 갑자기 알지도 못한 조그만 업체를 고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 수혜를 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일 겁니다. 대기업. 그런데 이 대기업도 단독으로 하진 않겠죠. 또 같이 뭐 움직일 종목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테마주의 핵심으로 보는 종목들은 지금 요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요 안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큰 그림에 또 요만큼 또 거기에서 또 내려와서 요만큼 정도 오기 때문에 이걸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고 지금 현재 지금 저평가받고 있는 그 대기업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 뭐 나중에 차트를 보겠지만 이게 만약에 흐름이 좋다면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주식을 장이 안 좋고 돈의 흐름이 없는데 그 주식을 들어가서 기다리라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지금 어떠한 그 주식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그 흐름이 나오면 그 흐름에 따라서 추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관심주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대장주들, 그 주식들은 그냥 무조건 쫓아가지 마시고 눌림 과정을 충분히 이용하셔가지고 최대한 많이 분할을 해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들이 그 휴전이라는 걸 하고 또 재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어쨌든 재료잖아요. 아주 큰 재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주들이 다 한 번씩 올라가게 갈 겁니다. 그럴 때 큰 수익을 먹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죠. 대신에 너무 쫓아가서 내려오는 국면을 맞게 되면 이게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거의 못 내거나, 그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유리하게 내가 잡아서 꾹 들고 있는 형태, 그런 형태로 가야 돼요. 그리고 종목 선택이 일단 제일 중요할 거고요. 보시면은 그 백셀과 연관된 종목은 의외로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동방, 그죠? 2023년 10월 26일 백셀로부터 최우수 협력 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같이 뭘 한다 그러면 최우수 협력 업체라고 하면은 같이 수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동방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관심사에 좀 넣어놔야 된다. 뭐 지금 동방을 바로 사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돈이 많으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한다 그러면 항상 움직이고 나서 사도 괜찮습니다. 꼭 움직이기 전에 내가 밑에 가서 잠입할 거야. 이거는 이제 자금이 여유가 있고 또 증시가 괜찮은 때 하는 얘기인데 지금은 증시 자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건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입니다. 어쨌든 현대건설은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기도 하고 당연히 선택을 한다 그러면 내가 엑셀이라고 해도 현대건설을 선택하겠죠. 맨 처음에. 그죠? 영인에너지솔루션, 대림산업, 삼성엔지니어링, 하나건설. 그럼 보시면 여기 나머지는 다 대기업인 거고 지금 현재 두 개가 남지 않습니까? 동방과 영인에너지솔루션.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가 체크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제 큰 그림을 보시자는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으로 볼 게 아니라. 그리고 플로어와 협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이렇게 있죠.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대우건설, 뭐 다포에너건설. 어차피 근데 그 어쨌든 건설 프렌트하고 에너지 관련 분야는 부지가 크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큰 업체, 큰 대형 업체가 같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백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뭐 그 몇 개 종목을 봤지만 크게 봐서는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다 대기업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수혜는 대기업이 보는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그 테마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은 그 대기업에서 하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 대기업과 그 어쨌든 그 하청을 받거나 아니면 같이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 같이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확실히 한번 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너무 그냥 뜬금없이 소문에 쫓아가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차라리 눌림에 철저히 분할을 여러 번 해서 매수를 해놓으면 나중에 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 플로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은 다 대기업이죠. 근데 어찌됐든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일어날 현실이고요. 현실이기 때문에 어차피 재료 가치를 이미 보장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우크라이나 관련주가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우크라이나 관련주 중에 진실이 아닌 게 상당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배제하고 나머지 가능성 있는 부분을 천천히 모아가자. 요게 뭐 전략인 거죠. 그래서 2025년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는 게 유리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KBR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다 굴지의 기업들이죠. 그죠? 그리고 제이콥스 엔지니어링도 보시면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계속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S&T 에너지가 벡터 에너지와 에어쿨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휴스틸은 뭐 여기 석유 메이저 업체 쉘과 미국 대형 원자사 벡텔 등의 공급업체로 등록된 바 있다. 이런 기사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미국 기업 주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기업 주도로
어떤 업체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게 나쁘지 않잖아요. 여기 동방 보시면은 최우수 협력업체 선정됐다고 그러고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아니라 어느 순간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얘들은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인 수혜주. 그러니까 지금 대장주들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쪽으로 돈을 다 넣다는 이유는 어차피 그걸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이런 종목들 이렇게 두산을 있네요.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다 관심을 두고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게 자금의 흐름이 들어오고 움직이는 국면이 보인다. 그러면 쫓아갈 수 있잖아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상황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내용을 먼저 보는 게 좋겠죠, 또.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볼턴이죠. 볼턴 같은 경우가 이제 트럼프한테 이제 뭐 적대적이긴 한데 어쨌든 국제사회 위기가 오히려 훨씬 더 커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이거 얘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트럼프가 지금 당선되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뭐 경제적인 건도 많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형태가 나올 것 같아. 나는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악재로 작용하는 건 이제 그건 그때 문제고 지금 현재 당장 우크라이나 문제니까 이 부분은 트럼프가 욕심을 낼 겁니다. 욕심을 낼 거고 욕심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 휴전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돈과 관련된 부분이라 좀 악착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SNS에다가 이제 푸틴이 언제든 날 만날 준비 된다고 돼 있다고 일주일 전 기사를 계속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둘이 사진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언론 플레이든 뭐든 하고 아무 뒤로도 접촉을 많이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사자들이죠. 그 푸틴 같은 경우가 문제인데 지금 트럼프가 잘못하고 있는 게 하나가 그 바이든 때 어쨌든지 간에 우크라이나에 굉장한 지원을 해주면서 러시아가 수세로 몰렸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되면서 그 상황이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푸틴 같은 경우는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얘도 초반에는 뭐 그 나토 가입만 안 하면 뭐 자기도 할 수 있다 뭐 영토의 뭐 일정 부분만 받으면 할 수 있다고 하다가 지금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전황이 좀 유리해졌거든요. 거기다가 기존에 없던 이제 북한도 어쨌든 도움을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좀 유리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의 바이든의 형태처럼 이렇게 지원을 할 것 같지는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버티고 자기 더 유리한 국면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 또다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임기 이제 어쨌든 취임하고 나면은 바로 이제 그 푸틴을 만나서 우크라이나를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다고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전 세계의 핵심은 트럼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취임 후에 트럼프가 어떠한 안을 가지고 푸틴을 설득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그렇게 둘이서 이제 하고 되면 결국은 젤란스키의 우크라이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약소국의 서름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해요 보기가. 근데 푸틴 같은 경우 지금 김정은하고도 이제 어쨌든 굉장히 면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도와주지 않을 때 김정은이 오히려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지금도 또 뭐 신년 뭐 인사를 보내고 내용을 보내고 하면서 보내는 이유는 뭐 여기 보이다시피 추가 파병, 그죠? 추가 파병을 원한다는 얘기인데 추가 파병을 왜 원하겠어요? 그러면 전쟁을 바로 끝낼 생각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푸틴 쪽에서는 배짱을 튀기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 트럼프가 어떠한 그 카드를 가지고, 그죠? 카드를 가지고 접근을 할 것이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와중에 이제 그 젤런스키 같은 경우는 얘도 어쨌든지 가만히 있으면 어쨌든 전쟁만 길어지고 지금 굉장히 너무
공공한 상황에 빠졌잖아요. 트럼프는 바이든하고 같은 형태를 취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오히려 중국한테 지금 붙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국까지 참여가 되면 어쨌든 전후 복구 사업의 큰 파일을 트럼프는 미국이 혼자 먹기를 원할 텐데 이 부분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눠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라도 조금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쪽의 흐름은 이런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련 우리가 2025년 주도 섹터로 어쨌든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먼저 알아보고 있는 과정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알아보는 과정은 뭐냐면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이 평화협정 후에 어쨌든 재건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죠? 이게 다가와 있는 답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소문이나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주식이 눌린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분할로 여러 번 나눠서 담으시면 요 답이 나오면 어쨌든 수익이 나오는 국면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요것은 2025년의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보셨던 종목 중에 뭐 우리가 뉴스로도 보고 많이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S&T 에너지라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주의 그 대장으로 보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주가는 얘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훨씬 더 갈 수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게 아까 우리가 그 내용에서 봤지 않습니까? 백셀 에너지하고 얘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얘가 그 미국에서 그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과 지금 현재 제일 그 최근에 계속 그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을 어떻게 발굴해내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럼 이걸 어디서 발굴해내느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사실은 그 여기서부터 올해 초부터 이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런 내용을 받아서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주니 뭐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냥 우리가 직접적으로 노력을 들여서 찾거나 하긴 뭐 그렇잖아요. 노력을 들여 찾는다고 해서 그게 꼭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과 돈이 들어오는 걸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그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이게 통통 튀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그 컨셉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컨셉을 만들어 놓은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종목을 좀 이렇게 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넓게 보면 어떤 기회도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거고 아까 제가 결국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대기업에서 이제 어쨌든 얘가 주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얘 상황을 보면 지금 보면 일본 보면 처참하죠. 근데 월봉으로 보면 이게 5년이에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5년의 바닥이거든요. 또 앞에도 또 5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볼까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5년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또 5년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와중에 5년마다 이런 움직임이 나왔죠. 이런 움직임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쨌든 우크라이나 재건과 같은 결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답이 있는 어쨌든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어쨌든 수혜를 입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 완전 저점이잖아요. 저점이니까 여기서 매집하고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성향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버겁고 힘들고 나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 그러면 이 종목을 하기 좀 힘들죠. 근데 어쨌든 난 바닥에서 어쨌든 싸게 사는 게 좋아한다 그러면 한번 노려볼 만한 아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 그러면 현대건설과 관련된 현대인프라코어라든가 현대건설기계라든가 이런 종목들 위주 중에서 아 이건 괜찮겠다 싶은 걸 골라봐도 되겠죠.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보면은 차트 흐름도 괜찮네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든 어쨌든 보시면 삼부토금 같은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관리 종목이거든요. 관리 종목인데 여기서 이렇게 튀었단 말이에요. 스마트 시티 뭘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 잘못 쫓아가시면 이게 낭패란 말이에요. 얘가 꼭 올라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MOU라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막 있다 하더라도 집 보러 간 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 매대 그
기사나 뉴스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되고 기업 자체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업 자체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뭐 전진건설 로봇이라든가 전진건설 로봇이 지금 현재 그 여기 대장이기도 하죠. SY 스틸텍이라든가 SG라든가 현대 에버다임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대동기업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 돈도 들어왔고 어쨌든 시장에서 이게 테마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동기업 같은 경우를 본다 그러면 이 구간부터 이제 저기 뭐야 눌러 사두시면 돼요. 여러 번에 나눠서. 그러면 또 시기 뭐 어쨌든 뭐 기사가 됐든 어떤 내용이 됐든 현실이 됐든 어떤 게 나오면 또 많이 치어 오를 겁니다. 그럼 그때 수익 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국면이 아니거든요. 근데 무턱대고 쫓아가는 거를 하시면 안 돼요. 막 SI 스택이 좋다.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요 구간에서 못 샀어.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 도망갔어. 넘어가고 있어. 여기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쫓아가면 안 돼요. 말했잖아요. SI 스틸텍이 메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어쨌든 현대건설이나 하는 큰 기업이 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은 곁다리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기업에 종속되는 곁다리.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추세를 넘어간다고 쫓아가고 이런 형태로 사시면 안 돼요. 그냥 눌릴 때 철저히 눌릴 때 얘 같은 경우 다음 눌리면 이 라인에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과정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계셔야 되고 뭐 어쨌든 저도 한노이 팬다라는 종목으로 재건주를 뭐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릴 종목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오게 되면 자꾸 공략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보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미국 주 기업이 주도로 하는 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을 컨택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컨택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대기업에서 하청 분할을 받는 형태죠. 그러니까 요 분할을 받는 형태를 너무 크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찌 됐든지 간에 이게 워낙 큰 구찌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은 줄 거다. 주는데 그 주는 걸 먹으려면 지금 국마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눌린 구간에서 철저하게 나눠서 사시라. 나눠서 사시라. 계속 굉장히 많은 횟수로 그렇게 하시면 어쨌든 수익은 줄 것이다. 전진건설 로봇이 됐던 SY스텍이 됐던 SG가 됐던 현대에버다임이 됐던 대동기어가 됐던 꼭 눌리면서 사시라.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처음 나오는 거니까 얼마 좋습니까? 차라리 처음 나오는 요 라인들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대동기어 같은 게 좋네요. 사볼 만한 가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뭐 현대건설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5년 만에 바닥인 종목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살 수 있고 현대건설 기계도 살 수 있고 대동기어도 살 수 있고 뭐 다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에버다임도 뭐 조금 더 내려온다면 해보실 만하고.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종목을 하시는데 어쨌든 2025년에는 재건 관련 주들은 어쨌든 한번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답이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오늘 주식 잡설은 2025년 주도 섹터 첫 번째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그런 관점으로 종목을 보면 종목이 좀 넓게 보이고 좀 본인이 원하시는 종목과 좀 접근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했을 때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분할 매수를 했을 때 뭐 두려움이라든가 지루함이라든가 이게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에 또 다른 섹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